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3초만요. 어떠세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한 달 후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89세 할머니도 성공한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의자에서 한 번에 훌쩍 일어나고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고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째, 최근 6개월 동안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뚝이나 종아리가 가늘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둘째,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널 수 있을지 불안하신가요? 셋째,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서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5가지 음식과 올바른 섭취법만 알면 한 달 안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방법들로 제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2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셨고 장복이나 손자 돌보기 같은 일상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음식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일 먹는 계란보다도 단백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보물 같은 음식들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병원비 수십만 원 아끼고 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노인 재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 강민수입니다. 그동안 7,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근력 저하와 근감소증을 치료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건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영양 관리만 해도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근력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은 84세 할아버지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가 석 달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병원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6세 윤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가족들이 부축해서 겨우 진료실까지 오셨는데 첫 마디가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였어요. 할머니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복지관에서 볼링도 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 혼자서는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되신 거죠. 특히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신 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도 힘들고 아들도 걱정이 많아졌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고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린 지 불과 5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시더니 선생님, 어제 시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2달 후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 운동회에 갔는데 다른 할머니들보다 제가 더 빨리 걸었어요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 댄스 교실에도 다니시고 최근엔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근육의 진짜 정체를 아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몸의 생명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두는 창고 역할을 해요. 단백질과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꺼내서 회복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수술을 받아도 합병증이 적어요. 또한 근육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관 건강도 지켜줘요. 그래서 근육량이 충분한 70대 어르신의 면역력이 근육이 부족한 50대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근육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걷거나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세를 조절해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져서 작은 단체도 넘어지기 쉬워져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소중한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50세가 넘으면 1%씩, 70세가 넘으면 무려 3%까지도 줄어들어요. 숫자로만 보면 별로 안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동안 근육의 30%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 근육량이 20kg이었다면 15kg도 안 남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실제 힘은 100에서 20이나 30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은 조금 작아졌는데 실제 나오는 힘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다음에는 평지 걷기도 버거워져요. 그러다 보면 외출하기가 두려워지고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럼 더 적게 움직이니까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치료한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오셨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3번은 시도해야 한다 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큰일이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심리적인 위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해질 줄 몰랐다. 젊었을 때는 쌀포대도 혼자 들었는데 이제는 우유팩도 무겁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시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계셨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될 가능성도 커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의 골절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골절이 생기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계란도 매일 먹고 있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계란 한 개에는 겨우 6g의 단백질밖에 안 들어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15개는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계란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고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몸무게의 2를 곱한 만큼 먹으면 되는데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몸무게의 1.2에서 1.5를 곱한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다른 음식으로 계산해보면 닭가슴살로는 300g, 두부로는 무려 1kg을 먹어야 해요. 정말 막막하시죠? 그런데 어떤 음식으로 이 많은 단백질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1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한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성분들까지 들어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자주 드시지만 이렇게 단백질이 많다는 걸 모르셨을 음식이에요. 바로 명태포입니다. 명태포는 100g당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진짜 단백질 폭탄이에요. 계란 12개와 맞먹는 양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는 걸까요? 명태포는 생명태를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말려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단백질은 농축되거든요. 마치 포도가 건포도가 되면서 당분이 농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더욱 좋은 건 명태포에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류신은 다른 단백질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이게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도 최고급인 거죠. 게다가 명태포는 일반 생선과는 달리 염분 함량이 낮아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명태포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인,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도 좋아요.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명태포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명태포국을 끓이는 거예요. 명태포를 찬물에 20분 정도 불린 후 적당히 찢어서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이 나와요. 여기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면 단백질도 더 보강되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명태포국을 끓일 때는 처음에 물을 끓인 후 명태포를 넣고 다시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약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명태포의 깊은 맛이 우러나와요. 마지막에 파나 미나리를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명태포를 잘게 찢어서 두부나 채소 무침에 넣는 거예요. 씹는 부담도 줄이고 고소한 맛도 더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명태포를 넣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명태포 볶음밥도 정말 맛있어요. 명태포를 잘게 찢어서 기름에 볶다가 밥과 야채를 넣고 같이 볶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완성돼요. 여기에 계란까지 넣으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지고요.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명태포를 너무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만 조리하시고 너무 짜게 간하지 마세요. 명태포 자체에도 감칠맛이 있어서 살짝만 간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검은콩 가루입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통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검은콩 가루는 이런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극대화한 완벽한 식품이에요. 검은콩 가루는 100g당 3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검은콩에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자두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인데 항산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주고 혈관 건강도 지켜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나와 있어요. 검은 콩 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쉽다는 거예요. 이미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통콩을 먹을 때 생기는 가스나 복부 팽만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아요. 또한 검은콩 가루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이나 우유에 한두 큰술 타서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꿀이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훨씬 마시기 쉬워져요. 특히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달콤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료가 돼요. 요거트에 검은콩 가루를 넣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플레인 요거트 100g에 검은콩 가루 한 큰술, 견과류 조금, 베리류를 넣으면 단백질이랑 유산균,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이걸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밥을 지을 때 검은콩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밥의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고 은은한 고소함도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색깔도 예쁘게 나와서 보기에도 좋고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주면 깊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검은콩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은콩 가루 팬케이크예요. 밀가루 대신 검은콩 가루를 사용해서 팬케이크를 만들면 단백질은 높이고 탄수화물은 줄일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검은콩 가루에 계란, 우유, 꿀을 넣고 반죽해서 팬에 구우면 돼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서 단백질을 농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은 거의 2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일반 요거트가 100g당 5g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많죠.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칼슘과 유산균까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유산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율도 높여주고 유해균의 증식도 막아줘요. 또한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염 효과도 있어서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를 매번 사 먹으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가 100g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리터, 깨끗한 거즈나 면보, 큰 그릇만 있으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거즈에 요거트를 부어서 그 아래에 그릇을 받쳐두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맑은 유청은 아래로 떨어지고 위에는 진한 그릭 요거트가 남아요. 이렇게 만들면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절반 이하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1리터짜리 요거트로 만들면 대략 500g 정도의 그릭 요거트가 나와요. 이걸 가족이 4일 정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경제적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래로 떨어진 유청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유청에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들어있거든요. 밥 지을 때 물 대신 넣거나 국 끓일 때 사용하시면 은은한 감칠맛을 더할 수 있어요. 또한 유청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세안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활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베리류, 꿀을 넣어서 드시면 완벽한 한 끼가 돼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넣으면
오메가3와 비타민 E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또한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마요네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은 늘릴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 레몬즙, 허브를 넣고 섞으면 건강한 드레싱이 완성돼요. 그릭 요거트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치즈 케이크예요. 크림치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칼로리는 낮추고 단백질은 높인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면 더욱 건강하고요.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이에요. 콩 하면 보통 대두나 강낭콩을 떠올리시는데 렌틸콩은 작고 납작한 모양의 특별한 콩이에요.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고 100g당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리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콩들은 하룻밤 물에 불려야 하는데 렌틸콩은 바로 요리할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만 끓이면 부드럽게 익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죠. 또한 다른 콩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가스도 덜 차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아요. 콩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렌틸콩은 그런 걱정이 덜해요. 렌틸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엽산,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특히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렌틸콩의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렌틸콩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또한 포만감이 오래 가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어요. 렌틸콩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렌틸콩을 깨끗이 씻은 후 물을 넉넉히 넣고 소금 한 큰술과 함께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하나 건져서 먹어봤을 때 부드럽게 씹히면 다 익은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해두면 언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은 냉장고에,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하면은 한 달 정도는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렌틸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정말 다양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단백질이 보강되고 씹는 재미도 있어요. 특히 토마토, 오이, 양파와 함께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카레나 스프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고요. 렌틸콩 카레는 인도에서 달이라고 불리는 전통 요리인데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밥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영양가 높은 영양밥이 완성돼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요리법은 렌틸콩 브로콜리 무침이에요. 브로콜리를 데친 후 삶은 렌틸콩과 함께 참기름, 깨소금, 소금으로 간단히 무쳐주면 단백질과 비타민C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영양 만점 반찬이 완성돼요. 렌틸콩 스프도 정말 좋아요. 렌틸콩과 야채를 함께 끓여서 믹서에 갈면 부드러운 스프가 돼요. 여기에 크림을 조금 넣으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어져요.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께 특히 좋은 메뉴예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삼치입니다.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그 중에서도 삼치를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삼치는 100g당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특히 풍부해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뇌 기능도 향상시켜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삼치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또한 삼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이에요. 연어는 100g에 5,000원 정도 하지만 삼치는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고등어나 갈치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저렴해요. 이렇게 영양은 풍부하고 가격은 저렴한 삼치야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치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 외에도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포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또한 인과 나트륨, 칼륨도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삼치를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유해한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아요. 또한 구울 때 생기는 영희 때문에 실내 공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안전하게 삼치 굽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삼치에 소금을 약간 뿌리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간도 잘 배어요. 그 다음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간불에서 한 면씩 5분 정도씩 구워주시면 돼요. 이때 뚜껑을 덮고 구우면 수분이 유지되어서 더 부드럽게 익어요. 마지막에 뚜껑을 열고 2-3분 더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삼치구이가 완성돼요. 삼치는 구이 말고도 조림이나 찜으로 드셔도 좋아요. 특히 무와 함께 조리면 무의 소화 효소가 삼치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서 더욱 좋아요. 또한 무의 비타민C가 삼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삼치찜도 정말 맛있어요. 삼치에 야채와 조미료를 넣고 찜기에서 쪄내면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가 완성돼요.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리법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최고의 단백질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지금부터 단백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한 번에 적당한 양을 먹는 거예요. 노년기에는 근육 합성 저항이 생겨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 버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끼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 한계를 넘어서 소용없어져요. 적당한 양은 체중에 따라 다른데 60kg 정도이신 분은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양이면 앞서 소개한 명태포 30g, 삼치 100g, 그릭 요거트 200g 정도에 해당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 정도만 몇 끼니 드셔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류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이죠. 류신은 앞서 소개한 명태포, 삼치, 그릭 요거트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 끼에 류신을 2에서 3g 정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명태포 20g, 삼치 70g, 계란 2개 정도에 해당해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인슐린은 단백질 재료인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포국에 밥을 함께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많은 탄수화물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네 번째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조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되도록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고기는 잘게 다지고 생선은 찜이나 조림으로, 콩류는 충분히 삶아서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최소 8잔 이상 드시고 단백질을 드실 때마다 물 한 잔씩 함께 마시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력 운동을 20분에서 30분 한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가벼운 맨손 체조나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식단 예시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식단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90g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아침 식사로는 그릭 요거트 볼을 추천해요. 그릭 요거트 150g에 검은콩 가루 한 큰술,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10개 정도를 넣어서 드세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단맛도 더해지고 탄수화물도 보충돼요. 이렇게 하면 아침 한 끼에 단백질 28g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호두나 아몬드, 피스타치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베리류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을 사용하세요. 이런 과일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점심에는 삼치구이를 메인으로 하세요. 삼치 100g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현미밥 100g을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삼치에서 22g, 시금치나물과 현미밥에서 추가로 5g 정도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서 총 27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는 참기름과 마늘을 넣어서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해져요. 현미밥 대신 보리밥이나 오곡밥을 드셔도 좋고요. 저녁에는 명태포 달걀국을 끓여서 드세요. 명태포 10g과 달걀 1개로 끓인 국에 렌틸콩을 넣은 현미밥을 곁들이면 저녁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두부 한 모를 추가하면 더욱 든든해요. 명태포 달걀국을 끓일 때는 파나 미나리를 넣으면 향이 좋아지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함이 더해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85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각 끼니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류신을 함께 드시게 되니까 근육 합성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치즈, 두유 등을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 합성이 계속 이루어져요. 또한 하루 중간중간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 대사에는 많은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근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보물 같은 음식과 올바른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들은 제가 1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올바른 영양 관리만 해도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명태포, 검은콩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삼치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장보기가 즐거워지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제 환자분이셨던 윤순이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력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는 나는 오늘부터 근력 지키는 단백질 식단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다짐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가 될 거예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배운 단백질 섭취법과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욱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올바른 관리만 하면 언제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젊어지는 기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